자, 확률 부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확률을 좀 하려면 좀 용어를 좀 알아야 되거든? 그냥 간단하게 용어야. 자, 시행과 사건, 시행이 뭐고 사건이 뭐냐 이거야. 여기 말 많은데, 자, 시행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어떤 행위야, 행위. 또는 뭐 행동. 그냥 이런 걸 우리는 시행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 알겠어요? 알겠어? 뭐 이런 거를 그냥 뭐 시행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사건. 자, 사건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은 어떤 걸 사건이라고 하냐면 이 시행에 대한 결과. 알겠어? 시행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불러요. 네, 그게 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이거는 사건은 아니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으면 홀수라는 게 이제 사건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주사위 던지면 1, 2, 3, 4, 5, 6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뭐인 거야? 1, 3, 5 요걸 이제 모은 게 사건이다. 그래서 사건은 기본으로 집합이야. 알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우의 수를 센다라는 뜻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걸 우리는 경우의 수를 센다라는 표현을 써요. 알겠어? 자,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약간의 여기 있죠? 뭐 표본 공간. 그치? 표본 공간이 또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표본 공간은 그냥 어떤 시행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자, 전체 집합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자, 모든 결과의 전체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일명 근원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근원사건은 뭐냐면 원소 한 개짜리 사건을 우리는 근원사건이라고 불러. 알겠어요? 자,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일단 요거는 참고하세요. 용어 정도는 알아놔라. 자, 원소 한 개짜리 뭐 집합. 알겠어요? 그래서 뭐든지 했을 때 원소 하나하나의 집합으로 쪼개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근원사건이라고 한다. 네, 그게 다고요. 자, 여기에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확률이야. 자, 확률은 어떤 걸 우리 확률이라고 하냐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표현한 걸 우리는 확률이라고 불러. 그래서 수학적 확률의 정의는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인데 이제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쵸?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야. 사건 A의 경우의 수. 근데 이때 사실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야.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 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주머니가 있다고 쳐볼게요. 주머니. 자, 주머니에는 이 주머니에 자, 흰색 바둑돌이랑 흰색 검은색 바둑돌이 있다고 쳐볼게. 자, 흰색 바둑돌 3개랑 검은색 바둑돌 4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2가지밖에 없어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 맞죠? 자, 그러면 이 주머니에서 흰색 바둑돌을 꺼낼 확률이 과연 7분의 3인가요? 2분의 1인가요? 자, 분명히 경우의 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주머니에서 뭘 했을 때 이 돌을 하나 꺼냈을 때 흰색 바둑돌이 다 똑같이 생겼고 검은색 바둑돌이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흰색 아니면 검은색 하나. 그래서 뭐밖에 없어? 2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러면 전체 2가지 분의 하나냐 이거야. 자,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자, 생각해봐요. 이게 흰색 바둑돌 하나가 없어져도 그럼 확률의 차이가 있어, 없어? 확률의 차이가 없잖아. 근데 우리 알잖아.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치? 그치? 자, 이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흰색이 3개이면서 검은색이 4개일 때는 분명히 흰색이 뽑힐 확률이 더 적을 텐데. 그치? 그치? 이게 같다고 기대할 수 없잖아. 자, 이게 바로 이제 근원 사건이야. 자, 우리가 하나씩이라고 보는, 자, 이거 경우에서 하나야, 이거 경우에서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근원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가능성, 결국 확률이죠. 이 확률이 같지 않다면 이걸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어. 그러면 이렇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자, 얘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원래 흰색 바둑돌이 다 같다고 했지만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면 총 7가지 분해, 그 중에서 3가지죠. 자, 이렇게 해야 어때? 각 근원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이 전부 다 동일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 요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웬만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긴 해. 근데 조금 어려운 거 할 때 신경 쓸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할 때 이게 지금 분명히 서로 같을 때는 경우의 수에서는 이거 2가지로 계산하지만, 그치? 그치? 자, 다른 걸로 구분해야 될 수도 있다. 각 근원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정도가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다면 이거를 다 다른 걸로 취급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같은 것도 다 다른 걸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야. 알겠어? 이런 게 역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거야. PA, 사건 A에 대한 확률이다. 알겠어요? 별거 없죠? 자, 통계적 확률은 그냥 어떤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냐면 전체 시행의 횟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행의 횟수를 우리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시행의 횟수를 크게 늘리면, 엄청 크게 늘리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제 그거를 우리 통계적 확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어려우면 그냥 경험적 확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해보자 이거야. 진짜 해보자 이거야. 예를 들면, 야, 인공위성을 내가 쐈을 때 성공할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 있나요? 자, 이게 수학적 확률로 구하기가 힘들어. 그치? 몇 번 해볼 건데. 그렇잖아. 이거 경우의 수. 야, 인공위성을 쐈을 때 제대로 성공할 확률, 이걸 어떻게 수학적 확률로 구해? 그치? 자, 이거는 못 구합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통계적 확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인공위성을 100번 쐈는데 그 중에서 90번은 성공했어. 그러니까 90%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우리가 경험한 게 있다면 어떻게?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확률을 얘기할 수 있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원래는 수학적 확률은 2분의 1인데 나는 행운의 사나이여서 내가 어떻게 던지든 다 앞면으로 나오게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1이죠. 그냥 무조건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이랑 약간 다르다. 알겠어요? 이 정도만 할게요. 이 확률의 성질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수학적 확률에서 나온 거야.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 A의 경우의 수다 보니까. 자,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절대 전체보다 커질 수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제일 클 때가 1일 거고, 왜 같을 때니까.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역시 제일 작을 때가 0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0부터 1까지. 자, 만약에 사건 A가 반드시 일어난다, PA가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전사건이라고 불러. 전사건은 뭐냐면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 알겠어요? 알겠어요?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반드시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뭐인 거야? 무조건 일어난다, 전사건. 자,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경우의 수가 0이니까, 그치?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공사건이라고 불러. 별로 대단하진 않죠? 자, 한번 해보자. 경우의 수만 잘 구하면 돼요. 동선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앞면 2개가 나온다. 자, 예를 들면 요 1번도
자, 단순히 생각해보자. 동전이 딱히 얘기를 안 했어. 자, 그럼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앞면 2개가 나오려면 생각해봐. 원래 총 결과는 앞면과 뒷면이 3개, 빵개, 2개, 1개, 1개, 2개, 빵개, 3개 가능하죠, 그쵸? 그치? 자, 그러면 앞면 2개, 뒷면 하나니까 이 전체 3개 중에서 1개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안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에서 4개로 본 거잖아. 이 각각의 사건이, 이게 근원 사건이잖아요. 그쵸? 이 근원 사건에 대한 일어날 가능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자, 아무리 동전 3개가 서로 똑같다고 해도 앞면 3개가 나오는 거랑 앞면 2개, 뒷면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다르다. 그치? 왜? 앞면 3개가 나오는 건 전부 다 앞면이어야 되지만 앞면 2개, 뒷면 1면이 나오는 건 앞, 뒤, 뒤, 앞 정도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던지는 거로 계산을 해줘야 뭐가 된다? 확률이 나올 수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8가지고, 그치? 그 중에서 몇 가지가 가능하네? 3가지가 가능하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랑은 차이가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거 잘해야 돼. 알겠어? 알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야. 요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알겠죠? 자,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차가 4 이상이다. 그치? 자, 주사위에 대한 얘기도 안 했어, 사실. 자, 주사위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주사위일 때랑 서로 같은 모양의 주사위일 때랑 두 눈의 차가 4 이상이다. 이걸 푸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 자, 왜냐면, 자, 생각을 해봐요. 서로 같은 모양이라고 치면, 만약에 4 이상인 저 대표적인 케이스 5일 같은 경우가, 원래 서로 같으면 1호나 5일이나 차이가 없잖아. 그럼 이거 하나로 쳐야 된단 말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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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똑같으면 5일이나 1호나 차이가 없어. 근데 모양이 다르면 5일이나 1호나 차이가 있죠. 그쵸? 자, 분명히 잘 세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는 일반적으로 딱히 얘기했으면 다 다른 걸로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36가지. 그치? 두 눈의 수의 차가 4일 때, 자, 그럼 5일. 자, 5일이 있으면 6일도 있을 거고요. 그쵸? 자, 그냥 기준 잡고 하나씩 세면 됩니다. 그리고 6, 2도 있네요. 그쵸? 그리고 얘네에다가 자리 바꾼 거 곱하기 2. 그치? 야, 그럼 뭐야? 6개야? 이게 끝이니? 야, 좀 그렇다.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자, A하고 B를 포함한 학생 6명이 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6명을 일렬로 세울 때 A, B는 이웃한다. 이런 건 쉽죠. 어떻게 하면 돼? 전체 경우의 수는 6팩. 일렬로 세우는 거. A, B 이웃, A, B 덩어리 만들고, 자, 5팩에 2팩. 3분의 1, 그치? 자, 마찬가지 2번. A하고 B 사이에 2명이 있다. 자, 6팩. A하고 B 배열하고, 그치? 2팩. 자, 2명 배열해야 되지? 몇 명? 4P. 이 덩어리 만들고 나머지 2명 배열. 3팩. 그치? 자,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한다면, 뭐, 6, 5, 4, 3, 1 없애버리고, 4, 3, 2, 약분, 5분의 1. 알겠어요? 자, 원탁에 둘러앉을 때, 마주 본다라고 했어요. 3번. 자, 원탁 원순열, 5팩. 그치? 자, A, B가 마주 본다. A를 먼저 고정시켜 놓을까? A 고정시키면 B도 고정되죠. 그쵸? 그럼 나머지 뭐만 고르면 돼? 4명, 4팩, 5분의 1. 알겠어요? 자, 주머니에서 구슬을 뽑는 경우의 확률. 자, 주머니의 크기가 같은 흰 구슬 5개, 검은 구슬 3개, 파란 구슬 2개가 들어있다고 했어. 자, 이렇게 크기가 같다고 했어. 사실 크기가 같으면 색깔까지 같으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자, 구분이 안 되니까
원래 흰 구슬 하나 뽑는 거는 5가지 경우가 아니라 한 가지 경우로 원래 볼 수 있지만, 그치? 자, 주머니에서 이걸 뽑을 때 몇 개를 뽑으면,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흰 구슬이 많고 파란 구슬이 적기 때문에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아무리 크기 같아도 서로 다른 걸로 취급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데 3개를 뽑는 거지, 그치? 자, 그 중에서 흰 구슬 몇 개 뽑고 5개 중에서 2개 뽑고 검은 구슬 3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딱 맞죠, 그쵸?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19, 8 3일, OC는 10이고 얘는 3이고 약분 3, 4 약분 4분의 1. 알겠어요? 자, 색이 모두 다른 구슬이 나온다. 전체 경우에서 역시 10, 3. 그치? 색이 모두 다르다면 흰 구슬 중에서 하나, 검은 구슬 중에서 하나, 파란 구슬 중에서 하나. 자, 그러면 19, 8 3, 1 5, 3, 2네요. 약분 3, 4 3 약분 또 4분의 1이네. 얘 뭐야 이거. 색이 모두 같은 구슬 나온다. 색이 모두 같은 구슬은 좀 많아요. 왜? 10C3에다가 5C3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3C3 파란 구슬은 안 되네. 자, 그러면 역시 19, 8 3, 1에다가 이거 10이고 이거 1이죠? 11. 자, 이 약분 3, 4 4, 3, 12, 120 11. 알겠어요? 자, 통계적 확률. 자, 이거는 그냥 말만 보면 돼. 당첨 제비를 포함한 6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 재성이나 반학생이 30명이 한 명씩 제비를 2개씩 뽑은데 20명이 당첨 제비를 하나도 뽑지 못했대. 이 상자에 들어있는 당첨 제비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럼 이게 뭔 뜻이냐면 야, 30번 한 거야. 그냥 30번 했는데 20명은 못 뽑았대. 자, 그럼 여기엔 당첨 제비가 있고 당첨 제비가 아닌 게 있을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당첨이 있고 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꽝을 얘를 모르니까 너 X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상관없죠? 자, 그럼 당연히 꽝은 6-X개일 텐데 이걸 어떻게 찾냐고. 자, 우리 꽝일 확률은 원래 6분의 6-X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몇 번 했을 때 아이고 2개씩 뽑았구나. 자, 6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당첨 제비를 하나도 안 꼴리려면 6-X 꽝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꽝만 2개 뽑아야 하나도 못 뽑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확률이 몇 번 중에서 30번 중에서 20번 된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경험적 확률이야. 또는 통계적 확률. 야, 30번이나 했는데 20번은 안 되더라. 야, 이게 경험적, 통계적 확률이야. 이거 사실 못하면 바보야. 국어 못하면 못할 수도 있어. 이 계산만 하면 돼요. 6C는 뭐죠? 6, 5, 2, 1 15분의 얘도 6-X 5-X 2, 1 3분의 1, 그치? 적당히 약분만 해주면 돼요. 10 잠깐만. 아유, 2를 빼먹구나. 20 그치? 또는 뭐 6-X 곱하기 5-X는 뭐다? 20이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5 곱하기 4죠? 자, 5 곱하기 4니까 뭐겠어요? X는 1이겠죠? 그쵸?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 다음 뽑은 제비는 다시 상자에 넣는다. 자, 이게 왜 중요하겠어? 그러면 뽑은 제비를 2개를 동시에 뽑을 건데 2개 동시에 뽑았는데 다시 안 넣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뽑은 게 4개 중에 또 뽑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엔 다시 2개 중에. 그럼 야, 30이면 뽑을 수 있어? 못 뽑죠? 하나 뽑고 넣겠다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자, 이런 건 좀 조심하세요. 이게 말을 잘 봐야 돼. 그 절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자, 우리 이 확률과 통계 또는 뭐 이 단어 자체가 그래요. 절대 자기만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보편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심을 버려야 돼. 야,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철저하게. 알겠어요? 절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야. 출제자는 무언가를 생각을 했을 거야. 이 인간이 무엇을 생각했을까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절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자, 기하학적 확률은 여기도 써있죠. 교육과정이 아닐 수 있는데 이 기하학적 확률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항상 다 구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경우의 수는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체 뭘 찾는 거야?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건데 이게 사건이 원래 결과다 보니까 이 결과 집합 자체가 유한집합일 수도 있지만 무한집합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무한집합도 어떤 무한집합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게 셀 수 없는 무한집합인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이거야. 자, 내가 학원에 지각할 확률을 구하고 싶다 이거야. 야, 지각할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도착하는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봐. 시간은 셀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에 9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9시 분 단위로 해야 되나 초 단위로 해야 되나 아니면 뭔 단위로 해야 되지? 자, 시간은 전형적으로 연속적인 값이야. 그럼 내가 도착하는 시간을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셀 수 없어요. 그쵸? 왜? 내가 분 단위로 만약에 한다면 9시하고 9시 1분 사이에 시간이 분명히 있지. 초 단위로 해도 어때요? 9시하고 9시 0분 1초 사이에 뭐가 있어? 시간이 있어. 그치? 그치? 자,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가지게 되면 우린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못하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계산을 못해. 그럼 이런 것도 분명히 내가 지각할 확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치? 분명히 가능해.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기하학적 확률, 그림의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거야. 그림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모양의 관역을 힘껏 돌린 다음 화살을 한 발 쏘아 맞출 때 다음 물음에서 잡아래. 자, 그럼 여기서 화살이 맞은 총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나요? 자, 이 원판에다가 총 경우의 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기하학적 확률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해. 기하학적 확률은 언제 쓴다고?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없을 때. 왜? 무한집합이어서. 그래서 뭐냐면 일명 전체 사건의 크기야. 이때 크기는 뭐도 되냐면 길이도 되고 넓이도 되고 부피도 되고.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사건 A, 우리가 원하는 사건 A의 크기. 역시 이때 크기는 뭐인 거야? 길이 또는 넓이 또는 부피. 당연히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부피분의 부피 이렇게 가야 돼. 얘는 넓이로 하고 얘는 길이로 하고 이딴 건 안 돼. 알겠어? 자, 그럼 생각해봐. 이거 관역 쌌을 때 맞추는 게 그치?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죠? 그쵸? 자, 전체 넓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나 찾아보자 이 뜻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화살이 원의 중심 5와 2하고 6을 연결하는 부채꼴 안에 있을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어. 전체는 뭔데?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전체는 파일 거 아니야. 그럼 2하고 6을 연결하는 부채꼴 안에 있는 걸 찾아들어. 2하고 6을 연결하는 부채꼴 안에 있을 확률. 자, 이게 12등분을 했으니까 이거 하나는 몇이에요? 뭐 360도를 12로 나누니까 30도죠. 그쵸? 그러니까 몇 도야?
120도 또는 3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뭐야? 호의 길이는 r세타, 그치? 자, r세타니까 3분의 2파이. 3분의 2구나. 알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자, 월이 1의 중심과 6A를 연결하는 부채꼴 안에 있을 확률이 화살의 색칠한 한 부분에 있을 확률의 3배일 때 A의 값을 구하래. 요거 색칠해 놓은 건가 봐. 그러면 3배니까 요거 3배 되겠죠. 왜냐면 부채꼴의 넓이는 뭐하고 비례하니까 중심각이랑 비례하죠. 중심각이 3배인가 봐. 그러면 6에서 3개. 하나, 둘, 셋. 그럼 9지 뭐. 그쵸? 자,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자, 기하학적 확률은 그냥 포인트가 뭐다? 전체 경우의 수를 셀 수 없는 경우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전체 크기분의 사건 A의 크기. 이때 크기는 길이 또는 넓이 또는 부피인데, 자, 이게 사실 이렇게 나오면 엄청 쉬워요. 뭐가 어렵냐면요. 자, 넓이로 나오는데 니네가 식을 세워야 될 때가 있어. 또는 좌표 평면에 나타내야 될 때가 있어. 이런 게 진짜 어려워. 그리고 지금까지 서술형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얘는 학교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자,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알겠어요? 원래 하는 게 맞고요. 알겠어요? 자, 합집합. 자, 두 사건 또는 이미 우리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야. 그 교집합. 우리 연달아 일어나면 어떻게 계산할까 뭐 이런 거야. 합사건을 우리는 합집합으로 나타내고요. 그쵸? 우리 합사건은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합사건에 대한 확률. 일단 A 더하고 B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면 되지. 교집합이 없으면 안 빼는 거고, 있으면 빼야지, 그치? 자, 그 얘기예요. 뭐랑 똑같네요? 집합이랑 진짜 똑같네요, 그쵸? 그치? 원래가 이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 자체가 집합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완전 똑같아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배반 사건 이렇게 나왔는데, 야, 교집합이 없으면 서로서 아니었어, 그치? 자, 이게 배반 사건이라는 뜻은 서로서란 뜻이야. 대신 이게 뭐 말로 하면 이렇게야. 사건 A하고 사건 B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이거는 좀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교집합이 없으니까 뭔가 느낌이 이게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럼 뭔가 상관이 없는 느낌이 살짝 들어.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왠지 모르겠어. 왜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느낌이 들어. 자, 절대 그런 뜻은 아니야. 서로 상관없다라는 뜻이 아니야.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로 상관이 있어. 서로 상관이 있는 거야. 왜? A하고 B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은 A가 일어나면, 사건 A가 일어나면 B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야. 야, 상관이 없으려면 A가 일어났을 때 B도 마음껏 일어날 수 있어야 돼. 그치? 얘가 일어나든 말든 그냥 막 서로 일어날 수 있어야지. 그치? 그치? 근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때? 이건 상관이 무조건 있는 거야. 알겠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배반 사건은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서로 상관없다 이따위로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 알겠어?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부탁이에요. 나머지 그냥 한번 보기만 하면 돼. 이거 모르면 바보야. 자, 1부터 40까지 자연수가 적힌 40장의 카드에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요.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그래. 임의로 카드 한 장을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야,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니까 3의 배수 계산하고 4의 배수 계산한 다음에 두 개 교집합 빼자고. 이건 뭐 쓰레기죠, 뭐 그냥. 전체 몇 개 중에서 40개 중에서 3의 배수 몇 개 있고 13개 있고 4의 배수 몇 개 있고 10개 있고 그 중에서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 12의 배수 몇 개? 3개 빼면 되겠다. 2분의 1이네요. 그쵸? 임의로 두 장에 뽑을 때 임의로 두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자, 딱히 얘기 안 하면 동시에 뽑습니다.
40C. 그리고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짝이다. 야, 그럼 이거 언제 다 하냐, 그치? 뭘 언제 다 하긴? 홀수 뽑거나 짝수 뽑으면 되죠. 자, 전체 홀수 몇 개? 20개. 20개 중에서 2개 뽑거나, 그치? 뭐? 역시 짝수 20개 중에서 2개 뽑거나, 그치? 자, 얘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안 뺨. 그치? 그냥 이게 다야. 그냥 이게 다야. 알겠어요? 정말 쉬워요. 이런 것도 써놓고 약분하는 형태로 계산하면 빨리 할 수 있다. 1 공통 40 약분하면 2, 그치? 19 곱하기 2니까 2도 약분하고, 그래서 39분의 19네. 알겠어요? 자, 6건의 확률. 6건의 확률. 자, 적어도 두 눈의 수가 같다라고 했어. 야, 적어도 두 눈의 수가 같다라는 건 두 개가 같고 하나 다르거나 또는 셋 다 같거나, 그치? 근데 이걸 반대도 뭐겠어? 그냥 셋 다 다른 거. 그러면 생각해봐. 주사위를 3번 던지니까 원래는 666인데, 그치? 6의 세제곱. 그럼 셋 다 다르려면 처음에 나오는 게 6가지면 그 다음엔 똑같은 거 안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안 나오면 되겠네. 네, 이러면 끝이죠. 1에서 빼는 형태라 가장 계산이 빠르겠죠. 1-S 9분의 5, 9분의 4. 알겠어요? 역시 나온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거는 생각해봐.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려면 뭐이거나 짝짝이거나 짝홀이거나 홀짝, 그치? 야, 이것도 괴로워지겠는데, 그치? 주사위 3번이나 던지는데 나온 눈의 수의 곱이 짝수래. 야, 그럼 짝수가 하나 이상이라도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괴롭잖아. 그럼 전체에서 뭘 빼는 게 나아? 호일수나 빼자. 그쵸? 8분의 7이지 뭐. 알겠어요? 자, 주머니 속에서 2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7개가 들어있대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구슬에 적힌 두 자연수가 서로 소유 확률을 구하래요. 야, 서로 소는 이거 만만치 않겠다, 그치? 야, 이건 세야 될 것 같은데. 자, 전체 경우에서 7C. 그치? 자, 그럼 2하고 서로소나 찾아보자. 일단 2하고 서로소는 짝수는 안 되니까 3하고 5하고 7 이렇게 될 거고, 3하고 서로소는 어차피 뽑기니까 2만 안 하면 돼. 그치? 똑같은 거 또 안 하면 돼. 자, 그럼 3하고 서로소는 4고 5도 되고 6은 안 되고 7 되고 8 되네요. 그쵸? 자, 4하고 서로소. 뭔가 이렇게 기준을 잡고 세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숫자들은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뭐부터? 5, 6은 안 돼. 7, 8은 안 돼. 오케이. 자, 5. 그러면 6, 7, 8. 자, 그 다음 6, 7, 8은 안 돼. 7은 8, 8은 없음. 그치? 자, 이제 다 했다. 어우, 짜증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오, 생각보다 많네요. 엄청 많이 나온다.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맞네요. 자, 7C면 원래 뭔데? 7, 6, 1, 14, 약분, 2, 약분, 3, 3분의 1이네요. 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